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장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예, C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늘 어느 교수님이든 어느 책이든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C 프로그램 언어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포인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인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거고요. 포인터라는 거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떤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드레스, 주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 포인터라고 하고요. 또 엄밀하게는 그 주소가 저장되는 변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포인터 변수 이거는 특정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강의하면서 포인터라면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주소값이 저장된 변수는 포인터 변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포인터를 표현한 방법, 이해를 돕는 그림들이 있는데 요건 단계별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C 프로그램 언어가 가장 강력한 언어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C에서 포인터를 지원을 하는데 이 포인터라는 이 기능은 연결 리스트나 이진 트리 등 향상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는 좀 힘들고요. 설명해봤자 무슨지 감 잡긴 힘들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 자료 구조라는 거, 자료 구조라는 게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때 보면 정수는 인트, 실수는 플롯,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는 문자, 캐릭터라는 명령을 썼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어레이라는 배열을 사용을 했었었죠. 예, 그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즉 어레이 같은 게 바로 자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데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양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매핑 하드웨어, 외부 장치를 메모리처럼 접근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것도 물론 교양 수준 벗어나고 전공에서도 아마 학습을 안 하겠죠. 그 정도로 좀 범위가 좀 확장돼 나간 거고요. 순수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외부 장치를 제어한다. 즉 외부의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뭐 스피커, 거기다가 뭐 네트워크 카드, 그래픽 카드, 또 무선 통신은 블루투스 이런 장치들이 PC에 연결돼 있을 경우 그거를 제어하는 기술들이거든요.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설치하거나 카메라나 또는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O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죠.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그 장치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때 컴퓨터 내부에 즉 윈도우에서는 외부 장치가 연결이 되면 메모리의 특정한 영역을 이건 무슨 장치용이야 라고 선언을 해 놓게 됩니다. 즉 키보드를 쓰게 되면 키보드는 1번 주소, 마우스는 2번 주소 이런 곳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프로그래머가 일반 사용자가 그 메모리를 읽어서 무슨 값이 들어갔는지 무슨 값이 출력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보안이나 해커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포인터 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다른 컴퓨터에 작업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싶어. 또는 저 친구가 무슨 로그인할 때 또는 게임을 할 때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패스워드를 알고 싶어. 이럴 때 어떡하죠?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데. 네, 이럴 때는 그 친구 컴퓨터에다가 살짝 프로그램을 깔아 놓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저 친구가 작업할 때 키보드에서 입력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는, 즉 키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그 메모리를 해킹하는 거죠. 뒤에서 백그라운드 프롬 돌려놓고서 거기에 값이 변하면 바로 잡아갖고 나한테 메신저로 날려보내게 해라. 또는 값이 변하면 특정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작업하는 것, 다른 컴퓨터가 작업하는 내용에 로그 파일, 히스토리가 쭉 남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나는 해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패스워드, 비밀번호 또는 아이디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죠. 말이 길어지네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참조에 의한 호출 이 기능을 우리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동적 메모리 할당 이 기능도 우리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생각하면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 밖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수정을 한다는, 원칙적으로 함수는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수정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전역 변수가 아니라면. 그런 기능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함수는 기본적으로 작업이 처리된 이후에 나를 함수를 부른 곳에 값을 하나만 반환할 수 있잖아요. 리턴이란 명령으로요. 물론 반환을 안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내가 반환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럼 어떻게 하죠? 리턴이라는 명령 값을 하나밖에 전달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데이터 형태를, 자료 구조를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포인터를 써가지고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포인터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말이 많이 길어져서 미안해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인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냥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경우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입력 받아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배열이나 기타 메모리를 확장해 쓰고 싶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러면 메모리를, 즉 어레이나 변수를 무한히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컴퓨터 자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 쓰지도 않는 메모리를 이 프로그램이 다 잡고 있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메모리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추가로 할당을 받아서 거기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게 포인터 사용의 장점인 겁니다. 포인터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뭐 초급 프로그래머보다는 중급 이상에 올라갔을 때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안 쓰는 거냐? 그건 아니죠. 포인터에서 수행되는 내용을 다른 함수로서, 다른 명령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C에서 제공되는 이 포인터 기술은 아주 파워풀하고 제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또 하드웨어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장점 얘기했고요. 그런 이유로 이 포인터를 배우는 거니까 꼭 이번 기회에 대충 감 잡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썰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봅시다. 포인터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는 변수. 포인터는 메모리상의 주소를 이야기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라 좀 요약이 좀 그러네요.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도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선. 나 같은 경우는 그 주소를 포인터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소가 저장된 변수는 포인터 변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가 뭔지, 메모리의 주소,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메모리상에 주소가 있죠.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려면은 여러분 그 메모리가 뭔지는 알죠? 데이터가 저장되는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컴퓨터에는 어떤 종류의 메모리가 있죠? 하드디스크 있죠. USB 있죠. CD도 DVD도 메모리 맞죠? 그런 걸 보통 외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부 저장 장치, 착탈이 가능하고 보조 기억 장치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드디스크 내부에 있는데, 그렇지만 뭐 속에 위치해 있을 뿐이고 아무 때도 실행 도중에 임의로 뭐 착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메모리라는 걸 또 쓰죠. 보통 램이라는 공간이 있죠. 우리가 램 PCB판 초록색 그 쪼가리로 해서 붙여놓는 거, 그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될 때 필요한 변수라든지 중간 값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걸 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나? 그리고 또 엄밀히 또 구분하면은 또 CPU 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또 메모리가 있습니다. 보통 캐시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란 말도 쓰는데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 속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크게 봐가지고 보조기억 장치냐 아니면 뭐 주기억 장치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CD냐 아니면 램이냐 이렇게 구분하죠. 지금 포인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램 상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램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맞죠. 당연히 되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데이터, 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다 램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의 램 사이즈가 적으면 프로그램 작업하는데 굉장히 버벅대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게임 때도 그렇게 쓰지 않나? 게임도 일단 CPU가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램이 작으면 화면에 그림이 그릴 때도 좀 버벅 느려지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작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클수록 이 메모리는 램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램상의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는 거를 포인터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위치 주소. 말이 길어졌네요. 포인터 메모리상의 주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변수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앞에서 설명할 때 프로그램 언어에서 int a라고 했을 경우 저장되는 곳이 엄밀하게는 두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벌 테이블 그리고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가 되고요. 첫 번째 바이트는 0번, 두 번째 바이트는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변수에 대한 건 어디죠? 변수라니 아니 int a 뭐 e 이렇게 했잖아. 이게 int고 그러면 2라는 값이 저장되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2란 맞아. 그게 메모리가 포인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 저장되냐고.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저장된 곳이 어디냐고. 예,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만들어 저장해야 되는 거고요. 엄밀하게는 CPU 안에 저장이 됩니다. CPU 안에 그쪽에는 메모리 레지스터라는 곳이 저장이 돼서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거를 그냥 심벌 테이블, 변수 목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개념은 마치 CD 같은 거 쓸 때 요즘 많이 쓰지 않는데 CD에 어떤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요.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음악 CD도 마찬가지죠. 이 CD도 보면 특정한 공간에다가 이 파일 목록을 저장을 합니다. 이걸 뭐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또는 패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트랙에 여기에는 A라는 노래가 들어있고 여기는 B라는 노래가 들어있고 여기는 C라는 노래가 들어있어. 이거를 요 목록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지만 먼저 이 목록을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록을 뒤져보니까 1번 음악 뭐 A, 2번 음악 뭐 B, 3번 음악 뭐 C 이렇게 돼 있다고요. 즉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음악을 1번 음악 틀어 그러면 요 목록에서 찾아서 요 위치로 가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쭉 읽어서 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또 세 번째 노래 틀어 그럼 세 번째 목록을 뒤져봤더니 세 번째가 C네. C의 주소가 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걸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C로 딱 가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음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변수를 int a는 2라고 했을 때 2가 저장되는 곳이 포인터라고 얘기했죠. 그건 이런 메모리상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변수 a라는 게 저장되는 곳은 여기에 CD라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패트가 되는 거고 컴퓨터 같으면 컴퓨터 PC에서 돌 때는 이걸 갖다가 내가 설명할 때 심벌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목록이 있다는 거 개념상으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목록은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까지만 합시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말 길어지면 여러분 짜증나면 나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관리가 돼. 그런 값을 포인터라고 한다라고까지만 기억해 줍시다.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돼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값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저장이 돼. 이름이 저장되는 것은 심벌 테이블 몰라도 돼요. 그리고 값이 저장되는 건 메모리인데 어디 저장됐는지를 가리킬 때 주소값을 사용을 하거든. 그 주소를 포인터라고 해. 라고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변수와 메모리 앞에서 이야기한 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건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데이터 타입이 크게 봐서 숫자, 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냐 소수점이 없는 숫자냐에 따라서 정수와 실수로 나누었습니다. 정수, 실수. 그리고 C에서는 모든 문자는 다 캐릭터입니다. 문자열은요. 그것도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배열로 선언한 거죠. 그쵸? 그렇죠. 문자의 집합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티저 캐릭터라고 하거나 인티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얼마를 잡아먹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앞에 가볍게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다 변수명을 적어줘도 되고 데이터 타입을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실제 메모리 사이즈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때 사이즈는 인티저일 경우 인티저 어디 갔냐 이렇게 해서 몇 개 잡아먹죠? 하나, 둘, 셋, 네 개 잡아먹습니다. 캐릭터 C죠? 얘는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먹습니다. 플롯은 딱 해보니까 찍찍찍 네 개 잡아먹습니다. 네 개인가요? 네 바이트인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별로 잡아먹는 사이즈가 틀립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주소에 i라는 변수가 4번째 저장이 돼 있어라고 기억 목록엔 저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4번째에만 있는 게 아니라 5번째, 6번째, 7번째 주소도 메모리도 얘가 다 잡고 있는 거네. 이 전체가 i라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변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 사이즈가 틀리다, 크기가 틀리다 이거구나. 하긴 뭐 아파트도 보면 똑같이 집 한 채, 두 채 이야기하지만 그 집 한 채가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죠. 그때 50평짜리는 한 채고 20평짜리는 2분의 1채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한 채죠. 즉 몇 평짜리냐에 대한 차이가 있고 몇 평짜리가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몇 층 하면은 이게 20평짜리든 50평짜리든 위에 있으면 한 층 올라가는 이 비유가 안 좋은가? 요즘 부동산이 좀 시끄러워서. 어쨌든 메모리 타입에 따라서 확보되는 메모리 사이즈가 틀리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변수의 주소. 주소. 이제 포인터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즉, 메모리의 주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변수가 지정됐을 때 그 변수로 지정된 데이터 값이 저장되는 곳이 어디냐, 즉, 포인터 값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변수를 기준으로 그 주소 값을 확인하는 걸 요 표시를 씁니다. %부터 and라고도 하죠. 되겠습니다. i라는 변수가 있을 때 i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된 곳을 찾고 싶으면 앞에다가 변수 앞에다 %,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주소 값을 찾아옵니다. i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i라고 불렀을 때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i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소 값이 나옵니다. 4번지에 들어 있어, 그 소리가 되는 거죠. C라는 걸 선언한 다음에 거기에 저장된 문자는 69번 알파벳 C 맞나? 69라는 아스키 코드 값이겠죠. 그때 메모리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앞에다 %, 표시를 하면 8번째 들어 있어라고 값을 반환한다는 거죠. 요 주소는 상징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값이 단순하진 않죠. 아니, 내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도 메인 메모리가 16기가예요. 16기가면은 0부터 어디까지 표시가 되죠? 기가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10의 9승계, 16 곱하기 10의 9승계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개, 16억 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16억 개의 방을 남발링한 거니까 자릿수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물론 뭐 1, 2, 3, 4도 있겠죠. 1번 방, 2번 방도. 변수의 주소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 이거예요. 요까지만 기억합시다.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확인해 보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캐릭터, 플롯으로 선언된 변수 세 종류에 대해서 각각 주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 변수에 저장된 값이 실제로 저장돼 있는 메모리의 주소는 이렇게 %, 표시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에 저장된 값, 즉 10이 어디 저장돼 있는지, 69가 어디 저장돼 있는지, 12.3이 어디 저장돼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메모리상에 이 자리에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 뭐죠? 이거 왜 %u를 썼지? u가 뭐지?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건 unsigned입니다.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다 필요 없어, 마이너스 표시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다 d 써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d 써도 되고 u 쓰면 unsigned, 부호 없이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p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p 하면 그러면 포인트 값 16진수로 처리된다는 것도 확인하고 한번 바꿔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변수의 주소를 확인할 때는 %, 사용을 하고요. 제어 문자는 d 또는 u를 사용한다. p를 써도 되고요. 오케이.
예, 다음은 포인터의 선언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터의 선언,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 포인터 변수 같은 소리예요. 포인터는 주소,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지정하는 건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 선언과 동일한데 그 중간에 이렇게 별표를 집어넣습니다. 별표는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되고요. 인트 뒤에 붙여도 되고 p 앞에 붙여도 됩니다. 예,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P만. 그렇지만 전체를 다 붙여버리면 에러 납니다. 인트 별표 띄고 P 되고요. 인트 띄고 별표 P 됩니다. 또 인트 띄고 별표 띄고 P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트 정수 내가 저장되는 값의 그 메모리가 정수 포장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포장되는 단위가 정수라는 포장 단위로 저장되는 그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거, 즉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그 주소가 이거를 나중에 잘라갈 때 또 계산할 때 인티저 기준으로 할 거냐 캐릭터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몇 바이트씩 할 거냐를 미리 정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인터 변수에서는 특별한 거 없고요. 별표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오케이. 포인터 변수에서는 별표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중요하다. 왜? 나중에 포인터에서 어떤 값을 가져가거나 포인터 변수의 연산을 할 때 선언한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거긴 한데 i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또 그 포인터를 저장해서 포인터 변수 p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i의 주소를 p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포인터 변수에. 뭐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포인터와 변수의 연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설명하려는 건가? 일단 i라는 변수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4번지에서 7번지까지 4개의 바이트를 확보했어요. 왜 4개를 확보하지? 인티저니까.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은 4개의 칸이 필요하거든요. 4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면 이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지 메모리상의 4번지에다가 10이란 값을 저장을 해 놨습니다. i라는 건 어디지? 이건 심벌 탭이라고 했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심벌 탭에 저장이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지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하고 변수 값은 다른 겁니다. 주소와 변수 값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p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주소 값을 지정을 했어요. p는 이거는 의미 없고요. 여기서는 메모리상의 특정한 위치에 p라는 것도 분명히 인티저니까 인티저니까 4바이트 잡히나? 그러겠죠. 4바이트만큼 메모리를 확보해 넣겠죠. 그리고 여기다 뭘 저장하죠? 요 4라는 숫자. 즉 i라는 변수의 데이터가 i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저장된 실제 메모리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아니, 말이 너무 강조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 오케이? 저장된 내용과 저장된 위치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포인터 주소라는 건 저장된 위치입니다. 위치값, 실제값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위치값, 실제값. 포인터는 위치값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라는 게 10이 저장됐다. 이건 저장된 값이죠. 그리고 p는 이건 저장된 위치를 기억하는 놈인데 i가 저장된 위치를 p에다 지정을 했어. 몇 번째 방? 4번째 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의 연결 따로따로 된다는 거. 포인터 변수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변수에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값, 그쵸? 이거는 주소값. 값은 값이지. 크기가 있는. 이걸 주소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길어지면 포인터라고 해도 되죠. 오케이? 값, 주소값. 변수는 값이 저장되고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이 저장되고. 오케이. 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하라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A, B 여기 보면 플로팅, 그다음 캐릭터 더블이면은 실수인데 좀 숫자가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 씁니다. 메모리를 좀 더 잡아먹죠. 보통 캐릭터는 1바이트 잡아먹고요. 플롯이나 인티저는 4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더블이면 더블이잖아.
그러면 8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더블이네. 그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때 주소값을 한번 지정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로서 지정하게 되면 하나를 잡죠. 1바이트, 1바이트를 잡아서 그 값을 저장을 시키고요. 플롯으로 했을 거 4바이트를 잡아줍니다. 4바이트를 잡고 거기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로 하게 되면 8바이트만큼 크기를 잡고 거기다 값을 저장합니다. 값은 동일해도 이렇게 근데 이게 다 1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값이 1이 돼도 방의 크기는 틀리다는 거죠. 캐릭터 방은 1인용, 플롯 방은 4인용. 예를 들어서 4바이트짜리 더블일 때는 8인용 방의 할당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여기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죠. 이거에 따라서 지금은 이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얘가 잡아먹는 공간 사이즈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포인터 값의 표현.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긴 한데 포인터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 여기 기억해야 될 점은 포인터도 솔직히 변수다 보니까 초기값을 설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초기값 설정 안 하면은 쓰레기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설정하는데 그럼 주소의 초기값은 0인가? 그럼 0번지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무 값도 없을 때는 누 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스키 코드 값 0번이 들어가고 실제로 값도 0이 들어갑니다. 원표시 해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초기값 설정한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아서 이상한 쓰레기가 나오는 건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고요. 바로 값을 어사인할 거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널이라는 건 아무 값도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트하고 더블에 대한 변수 지정했고요. 또 여기 인티저가 저장되는 포인터 변수로 pi라고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블이 저장되는 포인터 변수로 pf. 더블인데 pd로 하지 왜 f로? 실수라는 의미로 인티저 플로팅 부동소수점 하고 더블은 그 실수의 그러니까 배 정도로 된 거잖아요. 메모리를 2배로 확보해 잡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집어넣은 겁니다. 줄바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그 변수 각 i라는 변수의 주소값 또 f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여기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변수의 주소값,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pi하고 pf에 저장했다는 거죠. 그거 한번 출력한 겁니다. 출력할 때 u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u로 하거나 d로 하거나 기본적인 결과는 동일합니다. d는 10진수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u 하면은 부호가 없는 10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i 써도 됩니다. 근데 d가 제일 속 편하죠. 그리고 또 조다 이제 좀 포인터 냄새가 나게 하려고 그런 경우는 p를 쓰기도 합니다. p가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포인터 주소를 표현하는 걸 16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앞에 자동으로 보통 16진수면 0x라고 붙게 되거든요. 0x 안 붙은 상태 16진수 값이 나온다는 건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의 것들은 프린트F 할 때 좀 꼼꼼하게 못 해준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포인터 변수의 초기값은 널, 아무것도 없을 때 널이라고 설정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그쵸? 아무것도 없죠? 혹시나 하고 요거 좀 다시 한번 출력 결과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살펴봤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한 겁니다. 그냥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과 그 변수의 어드레스, 주소값을 직접 부른 경우 그 값이 동일한지 지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널 집어넣고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여기 화면에 이거 하지 말고 이거만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화면에 뭐라고 표시되는 게 맞는 거죠? 뭐라고 표시되는 게 맞지? 0이라고 표시되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원 표시의 0이라고 나오는 게 맞나? 아니면 빈칸부터 브랭크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뭐가 나올까? 널 상태에서도 무슨 값이 출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호기심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좀 더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샘플을 잔뜩 제시했습니다. 프린트F문 설명할 때 좀 약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이한 게 뭐가 있나? 특이한 게 몇 가지 들어있네요. 뭐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출력하라는 소리지 이거? 이거 뭐야? 퍼센트를 2번씩 쓰면 뭐가 되죠? 이겁니다.
화면에 퍼센테이지를 찍고 싶거든요. 내 퍼센테이지를 한 번만 쓰게 되면 제어 문자로 얘가 동작이 됩니다. 즉 화면에 출력도 안 되면서 값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럴 때 쓰라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두 번 쓰게 되면 화면엔 퍼센테이지가 한 번 출력이 됩니다. 아, 이건 진짜 퍼센트라는 값을 찍으라는 표현이야 라고 지정을 되는 거죠. 아, 이 밖에도 몇 가지 명령이 또 있거든요. 뭐가 있을 수 있죠? 따옴표, 헛따옴표 찍고 싶으면 어떻게 찍죠? 콧다운표 찍고 싶으면 어떻게 찍어요? 원표시 찍고 싶으면 어떻게 찍죠? 백슬래시. 이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 앞에다가 원표시. 원표시 찍고 싶으면 원표시 두 번. 이런 식으로 제어 문자를 변경하게 되면 이 내용이 화면에 찍힙니다. 요거 다운표 또 퍼센트 두 개, 이것도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꼭 확인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프린트문 제어 문자 가볍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옛날에 배운 것들입니다. 다시 포인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포인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뭐 특별한 게 있나? 포인터를 지정하는 거, 이 별표시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말 길어. 그냥 포인터 연산자 이러면 되죠. 포인터 값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는 이거 아직 쓰질 않았습니다. 포인터 값을 저장하는 용도, 또 주소, 변수의 주소로 확인하는 거. 즉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이 값으로 처리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냥 P로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그냥 출력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하네요. 말이 헷갈리네. 이렇게 할 경우 뭐가 되냐 그러면 지금 보면 int i를 10 인티저로 선언 i를 인티저로 선언하고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포인터 변수에다가 i의 주소값을 저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p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된, 즉 10이라는 값이 저장된 여기 이 주소를 얘가 p가 가지고 있겠죠. 있나 진짜? 여기 들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p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그냥 p를 하게 되면 4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게 4라는 소리예요. 그냥 i를 이걸 찍으면 이건 10이 되죠. 그러면 p에는 뭐가 들어있지? 4가 들어있죠. 이거. 그러면 별표 P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이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P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자 했더니 별표 P를 찍었더니 뭐가 나왔죠? 예제를 제시 안 했구나. 별표 P를 찍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P라는 곳에 주소가 들어있죠. 이 주소를 찾아가서 P라고 4라고 들어있죠. 이 주소를 여기서 찾아가죠. 그 다음에 별표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뭐죠? 10. 이거를 찍어내라는 소리입니다. 별표가 붙으면 주소가 아니라 주소에 저장된 값, 주소가 아니라 주소 값이 아니라 값을 찍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샘플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요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야 M% 별표 값이면 값이지 값은 뭐고 주소 값은 또 뭐야 이러거든요. 그거 지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확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M% 연산자하고 별표 연산자, 즉 포인터 주소값을 불러내는 연산자하고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불러내는 연산자하고 두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겁니다. M%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합니다. 주소 값을. 별표시 연산자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 즉 값이죠. 값을 불러오는 역할. M%는 주소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값은 값인데 주소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값이냐로 구분합니다. 요 차이 구분만 하면 됩니다. 포인터 끝입니다. 이라 포인터는 주소야. 주소 메모리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야. M% 하면 그 변수의 주소값을 얘기하는 거고, 별표시 주소하게 되면은 별표시 주소하면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값과 주소가 따로 논다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주소 값이 되죠. 변수 값이라고 하면 뭐 데이터 값이 되겠죠. 변수 저장된 값. 요 개념만 구분하고 생각하면 포인터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느 방에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보라는 거죠. 어느 방 이건 포인터가 되고요. 뭐가 들어있어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주소값을 불러내는 주소값을 찾는 방법.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어느 곳에를 찾아내는 거고 얘는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 감 잡히죠? 예, 넘어갑시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포인트는. 네, 포인트의 기본적인 문법은 끝난 겁니다.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자는 끝난 겁니다. 예, 샘플 예제 나왔습니다. 포인터 예제 샘플. 이거 뭐 하는 거죠? 코드를 쭉 보고서 생각을 해봅시다. i란 변수 선언됐고 처음이라 널값, 초기값 줬네요. 그리고 i란 변수 주소값을 p라는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게 되는 거네. 그리고 i의 값을 먼저 출력을 해봤습니다. i에 뭐 들어있죠? 3000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 이게 뭐 %i 뭐죠? i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실제 있는 그 주소 메모리 주소 찾는 거죠. 그걸 찍으라고 했어요. 언사인드로 했네. 그랬더니 여기 7339492 번지에 들어 있대요. 그 장소에 3000이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걸 어사인해 줬거든요. i라는 변수 주소값 뭐죠? 7339492라는 값이 p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p 값을 찍으면 뭐가 나오죠? 7339492라는 값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별 표시 p 바로 나왔네. 이 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p라는 주소에 저장된 값. p라는 주소는 7339492죠. 거기에 저장된 값은 30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우린 이것만 쓰다가 오늘 지금 포인터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저장된 곳은 이걸로 잡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잡아낸 주소 속에 들어있는 값은 이거란 겁니다. 얘는 주소 값이면 이거 거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이거네. i i의 주소 번째 들어있는 값하면 이게 같은 소리네. 그쵸. 같다는 이거죠. 이거 두 개. 이게 되는 거네. 이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주소고 주소 저장된 값인데 그럼 i 값하고 동일하죠.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써먹어야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인터 이제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포인터 이제 두 번째. 이게 앞에 거랑 뭐가 틀린 거지? 앞에 우리 뭐 했죠? 그냥 듣기만 하는구나. 앞에는 포인터 변수 하나를 갖고 하나의 변수에 대한 처리를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포인터 변수 하나, 즉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지정해 놓고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의 값을 각각 처리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죠? 변수 이름은 동일하지만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썼는데 x의 값을 처리할 때는 여기 보면 x에 대한 주소가 나오는 거고 y의 값을 처리할 때는 y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거 구분하자는 겁니다. 즉 포인터 값이 각각 틀린데 여기다 어느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거는 동일하잖아. 이거 동일하죠?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즉 하나의 변수는 어차피 변수라는 거는 어떤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하고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뭐 1번, 2번 똑같은 건데 일본에서는 하나로 하나, 이건 하나로 두 개를 다 한번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봅시다. 앞에랑 똑같아서 요번에는 뭘 보여주려는 걸까? 앞에 거랑 틀린 점이 뭐가 있지? 여기 박스 쳐놨네. 이게 틀린 점이네. i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지정한 이후에 포인터 변수에다 i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해봤더니 i라는 값이 10이고 요거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별표 p는 p에 저장된 값이란 소리잖아. 저장된 값, 즉 i랑 같다는 건데 이건 저장된 값으로만 불러 쓰는 게 아니라 저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p라는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다 저장시켜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론은 얘가 되는 거네. i가 거기다 20을 저장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고 출력을 해봤더니 20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는 앞에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네. 같다는 소리네. 포인터 변수. 물론 이 앞에서 p에다가
i의 주소를 할당해 준 경우만 이게 설명이 되죠. 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 포인터 값을 뭘 할당했냐에 따라서 그게 그 변수가 돼 버리는 거네. 아, 맞다. 그 용도가 낫네. 그냥 내가 포인터, 그러니까 변수의 주소 값을 할당을 해 주게 되면 그 포인터 변수가 그 변수가 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통과. 예, 차이점은 잘 기억하고요. 활용하는 걸 아주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 1, 2, 3번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 잡기 바랍니다. 예, 1차 점검을 하네요. 메모리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주소가 매겨지는가?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매겨지죠? 바이트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사이즈가 결정이 되죠. 메모리는 어떤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그리고 각 자료형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캐릭터 1바이트. 숏? 모르겠어. 인티저 4. 플롯 4. 그럼 더블은 크니까 더블. 숏은 작으니까 반 2. 롱은 롱도 4바이트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요 속에다가 롱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몇 바이트라고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포인터도 변수인가? 포인터 변수예요? 예. 변수의 주소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는 뭐죠? 예. 변수 x의 주소 추출하여 변수 p에 대입할 문자. 야이씨, 알아서 하세요. 정수형 포인터 p가 가리키는 위치에 25를 저장한. 아, 무슨 소리야? 바로 앞에서 한 것들이죠. 정수형 포인터, 얘가 포인터인데 이 위치에다 25를 저장해. 그럼 이거지 뭐.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 점검했고요. 여기에 내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도 답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한 기대인가요? 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요번 강의는 요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포인터에 대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앞을 너무 자르다 보니까 세 번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끝.